네, 최근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등이 이제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동향에 따른 금리 정책 변화, 경제 영향과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상훈 하나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1%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요. 국채 금리 이렇게 하락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국채금리 하락을 두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텀 프리미엄 하락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따가 다룰 거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취임하게 되면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고 사실 이전까지 옐런 재무부 장관이 했었던 정책은 단기 국채를 많이 조달해서 이 적자를 메우는 거였는데 베센트가 옐런에 대한 정책들을 비판해 왔었기 때문에 이 단기 국채 조달을 결국 차환해서 장기 국채로 조달할 가능성들을 봐왔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2월 초에 발표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보게 되면 사실 장기 국채 발행량도 유지를 했고요. 앞으로를 그 가이드를 나타내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도 몇 개 분기 동안 이 국채 차입 물량들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텀 프리미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켜줘서 금리가 좀 내려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텀 프리미엄 우려를 불식시킨 점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짚어주셨고, 연준으로서는 어쨌든 물가 둔화세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발표됐던 PC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평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미국 연준은 지금 물가 목표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네. 그 타겟을 2.0%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표도 근원 PC 물가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근원 이 PC 물가 자체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던 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CPI나 PPI처럼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이미 발표되기 때문에 네. 물가에 대한 트렌드를 이미 시장은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번에는 PC 물가가 조금 중요하게 시장이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발표됐었던 PP 물가에서 항공운임이나 병원 치료비 같은 게 하락을 했는데 네. 전월 대비. 근데 그 중에 이 물가 항목들이 PC 물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 PC 물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낮아지겠네 이런 기대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나 여러 지역 연준들의 제조업 지표들을 보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지불 가격 지수들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물가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도 함께 공존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번 1월 PC 물가를 좀 주목을 했는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발표가 돼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은 좀 다른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이제 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개인 소득, 명목 소득은 전월 대비 급증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니까 소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명목이나 실질 소비 자체가 좀 전월 대비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게 시간을 두고 미국 실물 경기의 둔화를 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시작은 이 PC 물가를 좀 해석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PC가 예상에 부합했지만 미국 실물 경기 둔화 시그널도 좀 포착이 됐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연준에게 무조건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되면 금리 인하를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60달러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이게 트럼프가 좀 원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트럼프가 정말 난 얼마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기 네.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지만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WTI 기준으로 80달러를 상회하면 트럼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의 행보들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60에서 70달러 WTI 기준으로 이 정도 밴드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저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지금 이미 2월이 지났기 때문에 WTI의 2월 평균 가격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숫자가 직전 1월 평균 가격과
작년 1, 2월 달에 평균 가격보다 좀 낮아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헤드라인 CPI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좀 물가의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물가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최근 뭐 미국 경제를 보면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뭐 경제 지표들은 좀 예상을 하회하고 있고 네.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좀 급등하고 연구원님께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조정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뭐 침체를 말씀드릴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선행 지표격으로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여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아직 플러스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후행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실업률과 연관된 작년 8월 달에 뜨거운 감자였던 샵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과의 역전이나 아니면 샵룰 이 조건들만 놓고 보게 되면 아직 침체를 확신하기에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물론 하나의 지표는 지금 침체를 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채 3개월 금리랑 10년물 금리의 이 차이가 역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2개월 뒤에 침체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지금 한 20%에서 30%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이 수치는 6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수치는 경제지표 나올 때마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침체가 안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결론부터 단기간에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준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4.5%라는 기준금리 총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경제지표가 더 악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세 차례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데 그대로 뭐 좌시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미국 경제가 뭐 경기 침체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뭐 시장의 큰 이슈는 뭐 단연 관세라고 봐야겠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이제 곧 부과가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관세 부과가 되면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추정치 상황으로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 연준이 1분기 GDP, 미국의 성장률을 좀 추정해서 발표해 줍니다. 네. GDP 나우라는 모델을 통해서. 근데 이게 최초의 발표치는 4%였어요. 미국 예외주의. 네. 근데 지금 발표된 숫자는 마이너스 1.5에 이어서 마이너스 2.8%까지 역성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채 금리도 4.1%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왜 이렇게 성장률 추정치가 하락됐는지를 저희가 찾아보면 이게 소비가 줄어서 뭐 이런 부분보다는 순수출 기여도가 역성장폭을 확대해서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결국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게 뉴스를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도매업체들이나 기업들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물량들을 선제적으로 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 순수출 기여도가 결국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정치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 정책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봐야 이 미국 경기의 둔화 여부, 그러니까 장기간 될지 아니면 깊이적으로 얼마나 둔화가 될지 정도가 파악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 지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트럼프 관세가 어쨌든 글로벌 증시 전체에 지금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 단기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관세 부담이 이어진다면 뭐 각국도 이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고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재정 정책이 확장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저희가 기관이나 리테일 세미나 가서도 강조드리고 있는 저의 생각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의도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트럼프는 지금 비미국 국가한테 결론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 내의 생산을 줄일 거고 GDP가 하향되면 결국에 그 비미국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절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강세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를 한 게 환율도 관세 정책에 고려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부과했더니 통화 가치가 절하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을 두고 그 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다시 재고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관세 부과를 통한 이 효과가 줄어드는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비미국 국가한테 원하는 건 환율도 좀 상승을 시켜서 그 나라의 자국 통화 가치를 절상시켜서 달러의 가치를 조금 하락시키는 하향 안정화되는 의도도 있을 거고 미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 너네 관세 인하에 대한 효과를 좀 보여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면 비미국 국가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통화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라는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은 정책은 재정을 많이 푸는 확장 재정 지출 정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미국 국가에 대한 채권을 투자하실 때 올해의 저는 키워드는 곧 확장 재정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고 미국 외 국가들이 재정 지출 관세 압박에 맞물려서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미국 정부 공무원 해고 소식에 뭐 노동시장,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정부 일부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결국 도지라고 하죠. 네. 네, 도지 그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가 최소 0.2%에서 최대는 0.8%까지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관세 부과라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의 어느 정도 안정화 여력도 좀 이 정책을 통해서 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성장률은 최대 2% 하락, 실업률은 최대 1% 상승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4.5%라는 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총알을 조금 소진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 정책들이 흘러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뭐 4.1%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는 뭐 대규모 콜옵션 물량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던데 오늘 뭐 미국 국채 금리를 보자면 이제 전망이 좀 들어맞는 걸로 보이긴 하고요. 네. 경제 지표와 이제 시장 분위기 종합해 볼 때 연구원님은 올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하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작년에 이제 말에 올해를 전망할 때 네. 10년물 금리를 기준금리 한 3-4번 인하를 했었을 때 한 3.8%를 하단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유효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이제 개인 고객분들이나 이제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4.5% 이상 구간에서 미국채 10년물이나 다른 국채 금리를 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익을 욕심내볼 수 있는 구간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뭐 소통을 많이 해보니 4.3%대에서 매입을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기술적 차트로 단기 하단으로 제시드리고 있는 레벨이 4.06에서 4.13% 정도인데 아시아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할 것을 좀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수하기에는 사실 작년 8월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3.8%까지 갔었을 때 그때 채권을 비중 확대를 세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시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채권 매수는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필요성 언급하기도 했는데 15조에서 20조 정도 규모, 뭐 추경이 편성이 될 경우 우리 뭐 성장률과 뭐 시장 금리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성장률은 15조에서 20조 정도 편성이 되면 0.2%포인트 제고될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좀 되게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데는 좀 영향력이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채 금리의 반등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추경이 1차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가 나올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 재정으로 편성할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헌재 판결과 조기 대선 여부 등을 보면서
금리들을 판단하는 게 국내 채권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발견과 같은 이런 대내 이벤트들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